20년간 당신 남편이 절 뒷바라지했어요. 병원비, 생활비 전부요. 낯선 여자가 제 남편 장례식장에서 말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받았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통장을 확인했을 때 20년간 총 12억 원이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새벽 3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보호자십니까? 환자가 위독합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잠옷 차림으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남편 민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이 없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20분, 남편 강민수, 향년 55세, 사망 선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결혼 20년, 평범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다툰 적도 별로 없고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사흘 뒤 장례식장, 좁은 객들이 오가고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저희 부부, 친척도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외동이었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몇몇 친구들, 그리고 저녁 무렵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 화려한 검은색 원피스에 명품 가방, 진주 목걸이에 고급 시계. 여자는 영정 앞에서 절을 하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남편 친구인가 싶었는데 여자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민수 씨 첫사랑이었어요. 네? 학창시절에 사귀었었죠. 오랜만에 소식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의 첫사랑? 남편은 제가 첫사랑이라고 했었는데. 죄송한데 민수 씨가 부인한테 제 얘기 안 했나 봐요? 처음 들었어요. 그렇군요. 저희 30년 전에 헤어졌지만 그래도 소식 듣고 싶어서 왔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첫사랑?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저는 남편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서재의 서랍들을 열고 옷장을 정리하고 그러다 남편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출금 기록. 받는 사람 김유진.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딱 한 달도 빠짐없이 500만 원, 12개월, 20년, 12억 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다시 처음부터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김유진. 장례식장에 왔던 그 여자. 20년간 남편이 저 여자한테 돈을 보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남편 핸드폰을 켰습니다. 연락처에 유진 누나라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문자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누나, 이번 달 용돈 보냈어요. 누나, 건강하세요. 누나, 병원비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병원비?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나라고 불렀어? 첫사랑이 아니라 누나였어? 하지만 남편은 외동이라고 했었습니다. 친척도 없다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제 장례식장에서 뵀던 최은주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남편이 유진 씨한테 돈을 보낸 거 알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만나죠.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유진은 명품 가방과 고급 시계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부인이 알고 계셨군요. 유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요. 어제 통장 보고 처음 알았어요. 20년간 매달 500만 원씩. 대체 무슨 관계셨어요? 유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 민수 누나예요. 누나요? 네, 친누나.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이 외동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셔서 저는 어머니를 따라갔고 민수는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그때 저는 10살, 민수는 5살이었죠. 그럼 그 뒤로 연락이 끊긴 거예요? 네, 40년 동안 못 만났어요. 그러다 20년 전에 우연히 재회했죠. 민수가 절 알아봤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힘들게 살았어요. 병도 많았고. 민수가 그걸 알고 돈을 보내준 거예요. 동생이 오빠를 돌본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남편이 저한테 말 안 했을까요? 아마 부인한테 미안해서요. 매달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부인 허락 없이 보내는 게 미안했겠죠. 저도 미안해요. 제가 동생한테 짐이 됐네요.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약 유진이 정말 남편 누나라면 남편이 도운 게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정말 친누나가 맞을까?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 형 누나 있었어요? 아니요, 외동이에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외동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럼 누나가 있다는 걸 숨긴 거야? 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김유진이라는 사람 조사해 주세요. 과거 경력, 현재 생활 전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 남편이 어린 시절 살았던 곳.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혹시 강민수 기억하세요? 민수? 아, 그 애 잘 있나? 돌아가셨어요. 어머나, 젊은 나이에. 혹시 민수한테 누나 있었나요? 어르신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나? 글쎄, 민수는 외동이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누나는 없었나요? 아, 이혼. 맞아. 부모가 이혼했지. 근데 누나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누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해. 정말 누나가 있었던 거 맞나? 저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일주일 뒤 사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 나왔습니다. 저는 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김유진, 58세, 현재 강남 아파트 거주. 아파트 시세 15억 원. 15억이요? 네. 그리고 명품 쇼핑 자주 하고 고급 레스토랑 다니고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사는 유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유진. 병원비라고 했는데 이게 병원비 쓰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요.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유진 과거 사기 전과 1회 있습니다. 사기요? 네. 15년 전에 결혼 사기로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리고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접근한 정황이 있어요. 누나 또는 옛 친구라고 속이고 돈을 받아낸 케이스가 3건 더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DNA 검사밖에 없습니다. DNA 검사? 강민수 씨의 진짜 누나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그분과 김유진을 비교하면 진실이 밝혀집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진짜 누나 정말 있을까? 저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40년 전 기록 찾을 수 있나요? 어려울 텐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직원이 한참을 뒤지더니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전입신고 기록인데요. 저는 장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강철수 전출, 박순희 모 전출, 강미숙 딸 당시 10세 어머니와 함께 전출, 강민수 아들 당시 5세 아버지와 함께 잔류. 강미숙 남편에게 누나가 있었습니다. 이 강미숙 씨라는 분 어디로 전출하셨는지 알 수 있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부산광역시로 전출했네요. 지금도 거기 계실까요? 그건 주민등록 조회해봐야 아는데 개인정보라. 제가 남편 배우자예요. 신우이를 찾고 있어요. 부탁드려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을 했지만 제 간절한 표정을 보고 도와줬습니다. 부산 땡땡구에 주소 있네요. 이름은 강미숙 맞고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동네 골목길 안쪽 낡은 건물 1층에 미숙인의 분식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앞치마 두른 평범한 아줌마. 혹시 강미숙 씨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강민수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 우리 동생 민수? 네, 혹시 동생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40년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돌아가셨어요. 미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동생이? 일주일 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요. 미숙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우리 동생, 한 번도 못 만나보고. 저는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언니,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분식집 문을 닫고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저는 지난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김유진이라는 여자, 20년간 12억 원. 그리고 그녀가 누나라고 주장한 것.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민수를 만난 적 없어요. 아니,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럼 김유진은 가짜예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언니 DNA 검사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야 김유진이 가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미숙 씨는 분노했습니다. 우리 동생을 속여서 돈을 뺐다니 용서 못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미숙 씨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강미숙 씨, 남매관계가 확실합니다. 99.99% 일치합니다. 미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민수가 내 동생이 맞았어. 저는 다음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김유진의 DNA. 강민수 씨와 김유진 씨 혈연 관계 없습니다. 0%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김유진은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강미숙이 진짜 누나였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20년간 12억 원을 속여서 받아갔어요. 일주일 뒤 김유진은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실, 저와 미숙 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유진은 처음에 발뺌했습니다. 저는 정말 민수 씨 누나예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무너졌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20년 동안 12억을 받았으면서 뭐가 더 필요했습니까? 도박 빚이 있었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해서 진술을 들을 수 없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사기죄로 기소하겠습니다. 유진은 울었습니다. 저도 살려고 한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 죽인 거예요.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판결, 징역 5년, 12억 원 전액 환수. 저는 법정을 나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미숙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주 씨, 네 언니, 정말 고마워요. 미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왜 민수가 저를 안 찾았을까요? 40년 동안.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남편은 진짜 누나를 찾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남편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그러다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 망설이다가 남편 생일을 눌렀습니다. 딸깍 열렸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부터 봤습니다. 어린 시절 남매로 보이는 두 아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 적힌 글씨 미숙이와 민수 1979년.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은주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겠지. 미안해. 내가 평생 숨긴 게 있어. 나한테 누나가 있었어. 강미숙.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헤어졌어. 나는 5살이었고 그 뒤로 누나를 못 찾았어. 20년 전 누나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나타났어. 김유진. 처음엔 반가웠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 어린 시절 기억이 안 맞았거든. 그래서 의심했지.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 DNA 검사를 하자고 했더니 동생이 나를 못 믿냐며 울더라고. 나는 그냥 믿기로 했어. 진짜 누나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지만 혹시 진짜 누나라면 외면할 수 없잖아. 그래서 20년간 돈을 보냈어. 당신한테 미안해. 몰래 돈 보낸 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 은주야, 내가 죽은 뒤에라도 진짜 누나를 찾아줘. 부산 어디쯤 계실 거야. 그리고 내가 보낸 돈 그중 절반이라도 진짜 누나한테 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구나. 김유진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남편은 확신할 수 없어서 그냥 돈을 보낸 거였습니다. 만약에라도 진짜 누나라면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 바보. 정말 바보.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도 당신다워. 착하고 순진한 당신다워. 저는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앉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언니 찾았어요. 강미숙 언니. 진짜 누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니 좋은 분이에요. 당신 닮았어요. 착하고 순진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김유진은 감옥 갔어요. 5년형 받았어요. 당신 속인 대가 톡톡히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돈 절반 언니한테 드렸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요. 저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바보였어요. 왜 진실을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고민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언니도 찾았고 사기꾼도 잡았고 모든 게 정리됐어요.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할게요. 당신 없이도 잘 살게요. 걱정 마요. 나 강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비석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숙 언니였습니다. 은주야, 오늘 분식집 와. 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언니,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걸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20년간의 거짓말과 배신. 하지만 그 끝에 진실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